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당초 예정되었던 제10장 필립스 곡선 대신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배포하는 팬데믹 곡선입니다. 각국 정부가 발표한 팬데믹으로 희생된 사망자 수의 7일 이동 평균치를 합친 것입니다. 4월 중순을 지나면서 팬데믹 곡선이 정점을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는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망자 수는 뚜렷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2차 팬데믹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멈추었던 글로벌 경제는 조만간 다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그림은 교과서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국민경제의 순환입니다. 가계는 생산 요소를 기업에 공급한 대가로 노동과 자본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다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소비에 지출합니다. 여기서 누출과 주입은 생략했습니다. 순환 모형의 갈색 화살표는 돈의 흐름을 표시한 것인데 국민경제를 하나의 생태계로 본다면 이 경제활동은 각 경제 주체가 일으키는 현금 흐름의 순환에 다름없습니다. 팬데믹은 이 현금 흐름의 순환을 멈추게 했습니다. 즉 생산활동도 소비활동도 얼어붙게 한 것이죠. 그런데 팬데믹으로 현금 흐름은 멈추었으나 두 경제 주체의 금융활동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직원들에게 봉급을 줘야 합니다. 가게도 집세와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이 멈춘 상태에서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 위험이 높아져 은행이 쉽게 돈을 빌려주기 어렵고 투자자들도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팬데믹이 지속될수록 현금 흐름이 막힌 가계와 기업의 부도 위험은 높아지고 국민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IMF가 4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팬데믹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지난 1월 전망치와 4월 전망치의 차는 4월 IMF가 예상한 팬데믹의 경제적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제4열에 있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 GDP의 6.3%포인트, 선진국은 선진국 GDP의 7.7%포인트, 신흥 개도국은 5.4%포인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역량은 전년 대비 13.9%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 전망은 팬데믹이 상반기에 종료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3%포인트 추가될 것이라는 IMF의 추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IMF 전망에 따라 2019년 GDP 수준을 100으로 할 때 금년 그리고 명년 GDP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선진국은 명년에도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2021년 세계경제 GDP 수준이 2019년 GDP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중국, 인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아세안 국가 등 신흥 개도국이 그만큼 경제 회복을 빨리 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한 존재입니다. 팬데믹은 어찌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중요한 세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선 나쁜 소식이 무소식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나 지체될 때 그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각국은 팬데믹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경제 순환의 측면에서 보자면 현금 흐름이 멈추자 대신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한편으로는 막힌 현금 흐름을 터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금 흐름이 막힌 가계와 기업이
금융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지원이 망라된 미국의 경제안전법은 재난지원금, 임차인 보호,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납부 한시적 유예, 중소사업체에 대한 급여보호 프로그램, 기업 대출,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과 지방정부 지원 등 2019년 GDP의 10%가 넘는 2조 5천억 달러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다시 제로금리로 낮추고 실물 부분의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3월 4차 양적 완화에 들어가 7주 만에 2조 5천억 달러 가까운 자산을 매입해 보유 자산이 60% 증가했습니다. 매입 자산은 국채, 국책주택금융회사가 발행한 모기증권의 순이지만 이 밖에도 경제안전법상 지원금 4,540억 달러를 연준이 각종 대출 창구를 열어 은행이 중소기업에 공급한 대출, 대기업이 발행했거나 또는 신규 발행증권, 자산담보부 증권, 지방정부 발행증권 등을 매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학자금, 신용카드, 자동차 등 개인이 공급한 대출을 증권화한 자산담보부 대출을 매입하는 것은 이 증권을 보유한 투자자의 손실을 납세자의 돈으로 구제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신용을 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원금 4,540억 달러는 정부가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매입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메워줘야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해외 중앙은행에 대한 유동성 수합과 함께 환매 계약을 통해 해외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준의 헬리콥터 머니는 도덕적 위험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의 부도 위험을 낮추고 손쉽게 신용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업과 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4월 미국의 실업률은 14.7%를 기록했고 팬데믹의 손실이 큰 업종 가운데 빚이 많은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의 시계를 최대로 늦추고 실물의 시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데 재정금융정책의 목적이 있으며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림에서 보듯이 경제적 손실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팬데믹이 비록 총수요와 총공급에 모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하나 어느 편이 더 큰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총공급 충격이 더 크다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반대로 총수요가 더 클 때 물가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부문 A와 그렇지 않은 부문 B를 생각할 때 A의 생산물과 B의 생산물이 완전 대체적이 아니라면 A 생산물 소비의 감소가 일어날 때 B 생산물 소비의 증가는 당초 A 생산물 소비의 감소분보다 작습니다. 이때 A에 고용되었던 인력이 B의 생산물 소비보다 여가를 더 선호한다면, 다시 말해서 B의 소비를 뒤로 미룬다면 B의 생산물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당초 총 공급 충격보다 총 수요 충격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가 IMF 전망에서 보듯이 왜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선 실업을 당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되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실업 상태가 길수록 실망 실업자가 되어 비경제활동 인구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와해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복구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손실을 본 기업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혜택과 비용의 균형을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글로벌 가치 사슬을 덜 효율적이긴 하지만 안정성이 높은 국내 가치 사슬로 적어도 일부 대체하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의 늘어난 빚은 이들 경제 주체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등
총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는 총수요와 총공급 모두 영향을 줍니다. 더욱이 IMF 경제 전망에서 보듯이 작년에 비해 두 자리 숫자로 역성장한 국제교육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들로서는 상당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